자, 거기 이제 183쪽 그 3절의 임대차의 효력. 자, 임대차가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자, 임대차 효력을 일단 갑이 자, 을에게 자,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죠. 자, 임대차. 내가 세를 놓겠다. 을이 내가 월세 주겠다 그러죠. 그럼 임대인은 자, 세 놓은 사람이 임대인. 자, 세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대인은 이제 자, 사용 수익 시킬 의무죠. 용익 시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 시킬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자, 그러면 그 623조 보세요. 임대인의 의무 찾아 나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주고 계약 존속 중입니다.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줄이면 용익시켜줄 의무가 있다. 양가로 1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적극적 의무야. 그 옆에 적어보세요. 적극적 의무 때문에 자, 비용 부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시킬 적극적 의무니까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필요비, 유익비. 자, 다시 가보죠. 1번에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 인도 의무. 임차인이 잘 살게끔 인도해줘야죠. 2번 수선해줄 의무입니다. 임차물이 이제 하자가 수선이고 이건 임의 규정이야. 자, 임의 규정 뜻은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죠. 기억 하나씩 읽어 나갑니다. 조심해요. 중요합니다. 기억.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 내에서 사용수에게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쳐줄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줄었죠. 이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내가 수선 안 해주겠다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게. 다만 특약에 의한 수선 의무의 면제는 약한 수선입니다.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과 같은 줄거세요. 소규모 수선이 안 한다. 소규모 수선은 자,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안 되는 거 다음 페이지 언더라인 나오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자, 줄거세요. 대규모 수선은 면제 특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면제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뭐 집이 뭐 한 7, 80% 집이 무너졌다. 이건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만약에 수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대인이 안 고쳐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지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수선이 될 때까지 차임 지급 거절하면 돼요. 동시행항변권에 의해서 파손의 정도에 따라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죠. 방해 제거 의무. 만약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임대인도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만약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방가로 2번 임차인의 권리. 여기서 이제 꼭 한두 문제 나와요. 임차인의 권리. 양가로 1번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사용 수익. 정확하게는 사용 수익 청구권입니다. 용익 채권이죠.
자, 1번. 우리 임차인은 자, 자기 물건을 사용해요? 남의 물건을 사용해요? 네, 남의 물건 사용하니까 자기 거보다 더 잘 사용해야 돼.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돼. 용법에 쫓아야 돼. 쫓아. 같은 말 따라서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됩니다. 용법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가보죠. 용법.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행위 정해진 줄 거보세요. 용법. 근데 주택이다 그러면 잠자이죠. 술 장사하면 안 되겠죠.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이가 용법이야.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이제 상대방인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채측기간이 짧아요. 이때 이제 용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반환받은 날 같은 말 명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6개월 내에. 자, 그럼 양가 2번 중요표시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거기 2번, 이거 1번 하겠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 임차인이라면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음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개 중에 꼭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놓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이거는 즉시 청구하는 즉시. 필요비는 보일러 고침 비용이죠. 두 번째는 유익비. 이거는 임대차 종료 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죠. 포기 특약이 가능하죠. 다음 이거는 항상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해. 유치권 성립. 다음 요 두 개는 이제 형성권이야.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 형성권이니까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가 성립해. 매매니까 이거는 동시이행관계죠. 동시이행관계. 자, 이거는 이제 형성권이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자, 여기는 조심할게요. 이거는 주체가, 이거는 건물 임차인이 하는 거고, 이거는 토지 임차인. 이거는, 토지, 건물, 동산 다 포함돼요. 비용은. 자, 조심하면 하나씩 가보죠. 이번에 비용 상환 청구는 주체가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동산 임차인 다 비용 상환 청구 가능해요. 자, 그 밑에 626조로 가겠습니다. 조문 잘 보죠. 비용 상환 청구권. 자, 1항이 필요비야. 필요비. 임차인이 앞에 토지, 건물 구별 없잖아요. 그죠? 토지든 건물이든 동산이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즉시 청구입니다. 즉시. 2항 유익비가 더 많이 나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된 비용이에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더라인 기억해야죠.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에 그것도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하는데 하나여 선택합니다. 임차인이 줄거보죠. 지출한 금액 줄이면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지출액하고 전가액. 이 경우 이는 유익비야.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 허용란 말이 나오면 유치권 불성립 X죠. 자, 밑에 이제 그 1번 필요비 또 올라갑니다. 필요비는 적시라는 거야. 동그라미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비를 지출한 데는 임대차와 종료 관계없이 적시입니다. 근데 보일러 고쳤다. 보일러 고치자마자 적시 보일러 값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번 내려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여기 더 많이 나와. 기억 임차인은 언더라인이죠. 임대차가 종료한 때입니다. 종료한 때 끝난 때 그것도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지출액 비용하고 또는 증가액의 선택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자, 그 니은의 오른쪽 그 유익비 개념.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유익비라 하면 임차물 자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유익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익비 같은 경우는 토지 임차인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우물을 판 경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창고 건물 같은 거 진 경우 유익비 객관적 가치에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 티귿 조심하고 티귿 임차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익비가 지출된 경우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할 걸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거야. 이것은 임대인의 부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해봅시다. 채측기간 6개월밖에 안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기간이죠. 땡땡.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명도해 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잖아. 그래서 4번에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비용 다 받을 때까지 안 돌려주는 거죠. 자, 기억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을 가집니다. 자, 그러나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허여 한두 달 허여 유예받은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익비에서 상환 기간 허여란 말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은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가 되므로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비용을 못 받으면 원칙은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니은에서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아요. 자, 5번 임의 규정입니다. 비용 문제는 임의 규정이야. 땡땡.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따라서야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특약. 원상회복 특약은 자, 비용 포기 특약이죠. 원상회복 특약을 하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로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원상회복 특약이란 말이 나오면 비용 청구권 포기, 유치권 포기가 됩니다. 자, 양가로서 한번 중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권. 부속물 매수권. 자,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자, 부속물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부속물. 자, 건물 임차인. 만약에 을이 건물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여기다가, 자, 부속물은, 자, 갖다 붙인 물건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 우리 창고가 대표적인 부속물입니다. 창고. 그러면 임차인이, 자, 창고를 만드는데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하죠. 2천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거 나중에 철거해 가면 손해보잖아. 그래,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자, 부속물 매청 간다. 그러면 이 부속물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2천만 원 주고, 을은 갑에게 부속물 소유권 넘겨야죠. 자, 그럼 이거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요건이,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창고를 만들거나, 두 번째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요 두 가지만 매청과 가능해요. 동의 안 받으면 매청을 못해요. 매수 안 하면 매청을 못합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보자. 법조문 646조. 자, 646조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요게 주체입니다.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수익의 편익을 위해서, 자, 줄거져 있죠. 임대인의 동의, 집주인 동의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창고가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전항과 같다. 예,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부속시킨 창고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아예 매수했던 창고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1번이 이제 주체죠. 주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옆에 적으세요. 토지 임차인은 X입니다. 토지 임차인 아까 무슨 물이라고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백 당구장 표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즉 1시간, 2시간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 안 됩니다. 1~2시간 빌려놓고 부속물 사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자,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다. 그래서 포기 특약은 무효예요. 자, 요건 갑니다. 부속물의 개념 기억. 임차인이 부속시킨 부속물이어야 됩니다. 자, 부속물의 개념 땡땡하죠. 부속물이란 임차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독립물이어야 돼요. 창고를 의미하면 창고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예요. 자, 언더라인 나왔죠. 항상 부속물은 이렇게 독립물이 돼야 됩니다. 이 임차물하고 이렇게 딱 독립물이 돼야 돼. 만약 이게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 근데 임차인이 여기 이제 벽이 깨졌어. 벽이 깨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 벽돌 몇 개 넣고 이렇게 이제 수선했어요. 이는 딱 붙어버리죠. 이는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이거는 독립물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고. 그 개념 잘 알아야 돼.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돼요. 언더라인 나오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건은 예컨대 벽돌이나 시멘트 이런 것들은 딱 붙어버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창고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벽돌 가지고 집을 고쳤다 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다음 니은입니다. 그 니은 2개. 자, 누구 동의 얻었어야죠? 니은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 요 두 개를 내워야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창고이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창고가 돼야 돼. 자, D가 중요 표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잘못, 채무 불이행, 예컨대 차임 이기 연체 등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잘못했잖아요.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밀려놓고는 자, 나중에 나갈 때 부속물 매수할 수는 없다. 4번 형성권입니다. 자, 땡땡.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즉 매수 청구한다 하는 의사표시로 동그라미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창고 시가가 2천만이다.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2천만 원의 매매가 성립해요. 매매니까 바로 밑에 5번 동시행 나오겠죠? 동시행 강경권입니다. 땡땡. 임대인의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문은 서로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매매니까, 매매가 성립하니까 동시행이에요. 다음 양가로 4번에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이죠. 땅 위에 있는 물건.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은 수목이죠. 체험, 염전, 목축, 목장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물들,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묶으면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임차인은 1차로, 2차로 지상물 매수권을 가집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죠. 자, 그다음 2번 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하지 않는 같은 말 거절당한 경우 2차적으로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고, 이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므로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라고 그랬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자, 밑에 박스 잘 정리합니다. 자, 이 부속물 매수권하고 비용 상환 채용권 비교를 해놨죠. 자, 비교 보세요. 자, 왼쪽이 이제 부속물 매수권, 오른쪽이 비용 상환 채용권입니다. 1번의 성질은 부속물, 자, 매수에도 무조건 매수 청구권 나오면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니까 땡땡 강행 규정이에요. 오른쪽 비용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니까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하면 임의 규정은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비용 포기하겠다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이거는 자, 포기가 안 돼요. 포기 특약이 무효입니다. 오히려 강행 규정이니까. 다음 동그라미 2번의 행사 요건은 왼쪽 부속물 매수권은 부속물의 개념,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돼야 됩니다. 창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비용은 그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경우일 것.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벽돌 가지고 시멘트로 발랐어.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왼쪽 부속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인정이 돼. 그리고 바로 밑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 해지되면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럼 오른쪽 비용은 달라. 자, 비용은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요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채무 불이행의 경우도 비용 상환은 청구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청구 시기. 자, 부속물은 무조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자, 오른쪽 비용은 두 개로 나눠야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고, 단 필요비는 지출 즉시 보일러 터지자마자 고치자마자 즉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합니다. 마지막 4번의 효과. 자, 왼쪽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니까 무슨 강행 규정? 앞에 저거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이 청구권을 배제 즉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 불리하므로 무효다. 오른쪽 비용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애 적어보세요. 무슨 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죠. 원상복구 특약하면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왼쪽 부속물 매수권은 매매 대금이니까 동시행 유치권 성립 부정 옆에 저거 유치권 성립 부정 그리고 동시 이행관계 성립 성립합니다. 오른쪽 비용 상환 청구 당연히 유치권 성립이 인정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저 우리 유치권 안 보죠? 무조건 비용이 나오면 유치권하고 관련되니까 우리 물건에서 유치권 한번 와보죠. 124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124쪽. 124페이지 보면 위에서 한 중간점에 자 동그라미 1번 언더라인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로 열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거기 공사대금 채권 나오죠. 목적물이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그 비용이 바로 필요비하고 유익비. 무조건 비용 상환 청구권 나오면 비용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 와보세요. 이제 우측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즉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물건하고 관련이 없는 것. 자, 기억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X 니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 X 이것 임대인의 사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X 리얼 나오지 리얼 중요 이거죠.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치상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랬죠. 그겁니다. 임차인의 치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대금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동시행 항변권이지 매매니까 유치권 X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맨 밑으로 또 내려와서 4번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바로 밑에 양가로 3번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 밑에 동그라미 1번 요거야. 1번 유익비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익비 상환이 나오면 법원에서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아직 도래 안 했으니까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양가로 5번 내려오세요. 5번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건물 임차인이 아까 봤던 판례죠.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뭐 한다?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상복구 약정 나왔죠. 약정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유치권은 임대차하고 굉장히 관련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시다. 자, 그 다음에 187로입니다. 맨에 2번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뭐야? 결국 돈 주는 거죠. 차임. 1번에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자, 그거는 밑에 박스로 정리합시다. 박스 안에 제 627조. 자,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제1항 임차인 물의 일부가
방 한 칸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자, 태풍으로 방 한 칸이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방 한 칸에 대해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방 한 칸 떠내려갔으니까 75만 원으로 하자라고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성권이야 75만 원으로 감액돼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내려와서 차임 지급 시기입니다. 차임 지급 시기도 특약이 우선해. 땡땡. 차임을 언제 줄 거냐? 지급 시기에 관해. 자, 줄 거 보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근데 뒤에 쉼표 약정이 없으면 후급이 나중에 주는 게 원칙이야.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임대차는 매 월말에 지금 월말 월세죠. 월세. 기타 토지임대차는 매 연말에 지급하며, 또한 수확기가 있는 임대차, 우리 농지 같은 거죠. 수확기가 있는 임대차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매 연말에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니까, 즉 차임은 나중에 주는 후급 지급이 원칙입니다. 월세, 연세, 수확 후 지체 없이.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상가는 성급 특약을 많이 한단 말이야.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공동임차인은 동그라미 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 땡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 공동임차인은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공동임차인이다 그러면 부부가 연대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5번 차임연체와 해지고 2기죠? 640조 차임연체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 2기입니다. 이 두 번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입니다. 2기. 그 옆에 적어보세요. 다른 거는 다 2기인데 상가야 상가. 자, 상가 임대차는 몇 개라고요? 상가 임대차는 3기입니다. 상가는 3기. 3기 연체야 해지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전부 2기인데 상가 임대차는 3기 연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 다음 방으로 2번 내려와서 임차물의 보관 의무입니다. 항상 남의 물건 보관할 때는 1. 성관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돼요. 1. 성관주의 의무 땡땡.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서 언더에 나오죠.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해야 돼요.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자기 물건보다 더 잘 보관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이번에 통지해줄 의무. 통지해줄 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그러면 임대인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임차물에 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의 일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임대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자, 3번 임차물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참아야 돼. 수인해 줄 의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하는데, 근데 보일러 고치러 왔어요. 보일러 고치고 있는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참아야죠. 보일러 고쳐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2번 너무 남용하면 안 돼. 2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보존 행위 하는 경우. 근데 상가 임차 나가지고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은데 와가지고 보일러 고치면 손님 다 쫓아낸단 말이야. 그럼 열받아서 해지 가능해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즉 손님이 다투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 임대차는 무조건 잘못하면 해지입니다. 지. 자, 마지막 3번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3번에 임차물 반환업무죠. 임차물 반환업무. 임차물 반환 1.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땡땡. 임대차가 종료한 때는 종료한 때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으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됩니다. 자, 2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자기 거니까 철거할 권리하고 자, 매수 청구권이죠. 아까 부속 매청권 했죠? 다음 2번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있죠. 땡땡.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한 계량행위가 구성 부분으로 된 경우는 구성 부분, 목적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편면적 강행 규정들 땡땡.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들. 그 11개 나오죠. 이게 전부 저거 형성권입니다. 자, 임대차에서 형성권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맨 뒤에 자, 일부 멸실했을 때 감액 청구권, 해지권, 형성권. 2번도 정감 청구권, 형성권. 3번은 형성권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4번 맨 뒤에 해지 통고 형성권. 3번도 해지 통고 형성권. 다 형성권이 아니지. 6번도 해지권. 자, 7번, 8번도 매수 청구권. 9번도 매수 청구권. 10번, 11번도 매수 청구권 다 형성권입니다. 이건 다 못 외우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 2개를 내보세요. 형성권이 아닌 거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죠. 청구권이니까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는 임의 규정입니다. 기억 잘해야 돼.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특약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임차권 양도 전대 629조 보세요. 박스 안에 거. 원칙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물 양도나 임차 전대하려면 집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임의 규정이야. 근데 특약으로 동의 안 받고 양도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특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하고 2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전대차는 임의 규정이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네.